돌이 될 거야. 자, 거의 희미해가지고 안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보여요. 잘 보면 보여요. 알겠지? 잘 보면 보여. 저 확대를 해볼 테니까 봐봐. 촬영 감독님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버리세요. 네, 과감하게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시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게 전부 뭐냐면 주말 테스트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한 일종의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 뒷면을 넘기시면은 이렇게 지문 분석 표가 있어요.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서 지문 분석 표 위에다가 쓸 겁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자, 발견하며 읽기 이렇게 써볼게요. 발견하며 읽기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서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일단 읽을 때 발견에 초점을 두고 읽어라. 근데 그거를 다 읽고 나면은 발견한 것들을 이 표에 채워 넣어라. 이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OX 문제 있잖아요. OX 문제로 가볼게요. 앞장으로 돌아와. 앞장으로 돌아와서 OX 문제, 확인 문제라고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칠판에도 띄웠는데 확인 문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또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자, 이해하며 풀기. 이해하며 풀기. 이렇게 써보세요. 선생님이 독서에서 가르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읽을 때 발견하라는 거고, 두 번째 풀 때, 문제를 풀 때 이해를 하면서 풀라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 교육청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아닌 것 같지? 그러면 이해의 1단계 내지는 초기 단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있는 거 문장 하나를 놓고 나와 있는 선지하고 1대1로 대응해보는 연습을 졸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추론도 되는 것이고, 알겠죠? 창의적인 이 능력을 테스트하는 보기 문제도 풀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이 뭐야? 1대1로 대응을 해서 OX로 풀이하는 연습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걸 연습을 해야 이 어떤 그 매개체 같은 거를, 징검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같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OX 문제로 기본적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 문제를 제가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0문제 가운데서 별표한 2문제를 포함해서 몇 문제? 5문제가 오늘 주말 테스트에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이게 오늘 주말 테스트 문제입니다. 뭐 바꾸느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낼게요. 알았죠? 그대로 낼 테니까 대신에 암기해가지고는 안 될걸요? 그렇겠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지문을 다시 읽고 분석 같이 했던 거니까, 응? 알겠지? 필기 놓친 친구들 있을까 봐서 지문 분석 표까지 같이 뒷장에 실어놨으니까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뒤에 O면 O, X면 X,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틀린 건 옳게 다 고쳐놨고요. 알겠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시험 직전에 와서 질문을 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 주말 테스트 이번 주부터 독서 포함된다는 거 안내 말씀 드린 거고요. 잊지 마시고 복습을 꼭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법 문제 시험 양식을 공개할 테니까 미리 알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보시면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오늘 시험 문제입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를 공개하다니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도 달라지지 않아. 알겠지? 공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 잘 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는 뭐니? 교첨 탈축, 교첨 탈축. 교첨 탈축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글 뜻풀이 적고, 사례까지 발음 모두 적은 다음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전에 다 필기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잖아. 빈칸 채우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빈칸 채우기. 전부 쓰는 건 아니다. 좀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이걸 바탕으로, 자, 이걸 바탕으로 2번 문제는
교체에 속하는 몇 개? 6개를 쓰는 거야. 문제 형식은 이러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미리 보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명칭을 위에다가 전부 써야겠죠? 명칭을 전부 써야 되는 거야. 읊어봐. 시작. 항상 모든 동화는 교체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동화에 속하는 거 뭐였지? 동화 속에 항상 뭐가 구비돼 있어? 유모, 구비된, 음그 이렇게 명칭 쓰시고 그 다음에 사례들을 쓰는 거야. 뭐였지? 신라칼날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가 바로 돼 있고 예문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등등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암기를 다 하셔야 돼. 필기한 거 보고.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는 문법 마지막 3번 문제는 이 형태소 문제인데 명칭을 쭉 쓰시고요. 여기 명칭을 4가지 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을 외운 순서대로 뭐부터 쓰는 게 제일 좋겠니?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 먼저 적고 의존 형태소 적고 나머지는 나머지 하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는 이제 독서 지문 그대로 있고요. OX 문제 5개를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이따가 5교시 때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복습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지? 감독님 아까 띠링 소리 났어요?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거 맞죠? 숫자 가고 있는지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시험 안내였고요. 이제부터 아까 필기하던 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던 것으로 돌아갈게요. 격조사 가겠습니다. 격조사 가겠습니다. 격조사 갈게요. 아니 그대로 놔두고 내가 화면을 조정할게. 격조사 갈게요. 자 이때 필기하는데 아까 품사 적었던 거 이어서 조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조사 가운데서 네네 아우 철현 감독님 센스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사를 보고 있는 건데 오케이 네네. 아 이거 신경 쓰느라고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그냥 아이들이 고만고만하게 아유 나도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다가 이렇게 포인트도 좀 활용을 할까 집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 포인트. 자 이걸 봐. 뭐라고 나왔지? 이렇게. 자 뭐라고 나왔니? 이거 읽어봐. 시력 열나 좋아야 돼. 조사 보이니? 조사 보이지? 요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마저 할 텐데 조사 이렇게 써놓고 1, 2, 3번 적었잖아. 조사 종류 3가지 읊어볼 거야. 승현아. 조사의 종류 3가지. 시작. 그렇죠. 그 3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and. 자 계속해서 보조사에 속하는 것들을 7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읊어보세요. 보조사 7개. 의사야. 시작. 은만도요. 그 다음에 뭐였죠? 저를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풀 네임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첫 글자 쓰는 거 옳지 않아요. 알겠죠? 자, 해보세요. 보세요. 헷갈리는 척 하는 거 봐. 야, 저 센스 굉장합니다. 네네. 헷갈리는 척. 알면서, 그쵸? 조차까지? 왜 그걸 건너뛰죠? 잠깐만요. 이게 약간 비속어 느낌인데, 바른생활 어린이에요. 역시, 그쵸. 비속어 어린이는 몰라. 자, 조차까지? 그렇죠. 맞아.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격조사로 갑니다. 격조사 이제 7개만 정리하시면은 조사 끝이고요. 문제는 몇 번 푸는지 지정을 해드릴게요. 조사 몇 번 푸는지는 내가 지정 안 해줬죠. 그쵸? 자, 격조사의 격은 민영아 뭐라고 그랬지? 자격할 때 격, 그치? 무엇의 자격? 문장 성분의 자격. 그렇지, 문장 성분의 자격. 그래서 문장 성분은 나중에 배울 건데 개수가 7개예요. 그래서 격조사의 종류도 7개입니다. 아셨죠? 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저 다시 지웠다가 1번부터 다시 적을게요. 괄호 1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7칸 비우도록 그랬죠? 7줄. 첫 번째는 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준다. 2글자로 줄여봐. 주어의 자격. 그렇죠. 남자의 자격. 남격.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만 좋아. 자, 주어의 자격 뭐야? 주격. 알겠죠? 주격조사. 그 다음 2번째 가볼게요. 서술어의 자격을 3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서술격.
자, 이제 조사라는 말은 이제 생략해 버릴게요. 알겠죠? 자, 괄호 3번은 목적어의 자격인데 세 글자로 줄이면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조사.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용어의 자격이다. 세 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관용격. 관용어의 자격이다. 관용격 조사. 이렇게. 부사어의 자격이다. 세 글자 줄이면 부사격. 그렇죠. 부사격 조사. 뒤에 친구들 안 보이니까 오른쪽 좀 여백을 두고 적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밑으로 적으시면 돼. 알겠죠? 자, 6번은 오른쪽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6번. 6번은 이번에는 관용격, 부사격, 자, 보호의 자격을 두 글자로 줄일 거예요. 보호의 자격. 그렇죠. 복격. 잘했어요. 복격 조사. 자, 마지막 7번이죠. 마지막 7번은 독립어의 자격. 독립격이라고 쓰기가 십상인데 독립격이 아니라 뭐죠? 혹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독립격이 아니라 혹격 조사다. 썼다가 끊고 써보세요. 알겠죠? 독립격이라고 하기 쉬운데 혹격이에요. 왜? 독립어의 자격인데 굳이 혹격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거야. 품사 중에 부름, 대답, 느낌 뭐였죠? 감탄사. 그렇죠. 그러니까 감탄사 연상하시면 언으로 끝나는 말 뭐라 그랬지? 감탄사는 언으로 끝나는 말 독립어는 그랬잖아. 아, 감탄사는 자동으로 독립어. 그러니까 이제 독립격 대신에 부를 호자 써서 감탄사의 일부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혹격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혹격 조사부터 바로 가버릴까요? 자, 아이리나 그 다음에 또 누구? 슬기, 야. 아 또는 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산이여 바다여. 뭐 앞에다 이어. 산이여 바다여 할 때 여 있죠. 여 또는 이여. 요런 거. 산이여 바다여. 전부 다 이제 혹격조사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혹격조사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시, 표현 방법 가운데 무슨 법? 이게 느낌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일단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는 거니까 돈호법. 돈호법. 알겠죠? 돈호법.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and 다시 거꾸로 갑니다. 주격조사는요. 주격조사는 일단 은느는 주격조사야 아니야? 은느는 주격조사 아니야. 그치? 뭐였지? 은만도요 할 때 보충해주는 보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또는 가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의 높임이 뭐죠? 높임? 깨서 오케이. 또 단체명 뒤에 오는 거 뭐까지 포함해야 돼? 에서. 자, 빨간 펜. 자, 에서에다가 밑줄 그어둘게요. 그리고 항상 요 앞부분 빗금 딱 쳐두시고 앞부분 빗금 쳐두시고 단체라고 써둘게요. 단체 명칭 뒤에 붙어가지고 주어의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건 예문을 좀 써두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미 써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어있는 거 맞죠? 비어있으니까 그대로 오른쪽에 써. 나는 여기 왼쪽에 부득이 적을게. 자, 뭐냐면 평가원에서 이대로 써야 돼.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자, 시행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문을 써보시면은 이때 예서가 앞에 단체 명칭 뒤에 붙어 있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식의 기능이 아니라 시행하다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시행한 거야? 평가원이 시행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주체에 해당하는 평가원에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주격조사의 에서인 거예요. 알겠죠? 괄호 처리한 게 주어고요. 그 주어가 되도록 해주는 녀석이 여기 에서라는 거죠. 왜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라고 했느냐? 밑에 부사격 조사에도 에서가 나오거든요.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서술어의 밑줄, 주체인지 아닌지 판단. 단체 혹은 집단의 명칭일 것.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주격조사는 1도 예외 없이 이 세 개가 아니면 주격조사가 아닌 거예요. 이각께서 에서, 이각께서 에서. 얘가 아니면 주격조사가 아니야. 계속 갑니다.
서술격 조사 은사야 뭐 있지? 이다. 그렇죠. 오늘 배운 거잖아요. 서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죠. 이 형태로 써 을과 를 밖에 없죠. 자, 관형격 조사도 한 개인데 뭐뭐의 슬기의 남자 누구? It's me. 그렇죠. 의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뭐가 있어요? 에서, 로, 에게, 예, 그리고 와 또는 과. 점점점. 쭉 써보세요. 부사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이렇게 리듬을 넣어서 기억하면 엄청 좋아요.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에서로, 에게에, 와, 과. 해보세요. 못할걸? 외워.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에서로, 에게에, 와, 과. 이걸 외워야 돼. 철로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게 대수능에 나왔거든요. 대수능에 나왔어요. 특히 이거 예서의 밑줄 그으시고요. 에서 겹치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 로에도 밑줄을 그어놔야 돼. 이게 로 대신에 어떤 형태가 올 수 있어? 으로도 올 수 있어. 로 또는 으로. 밑줄 그어놔야 돼.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예문을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자, 예문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되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 그지? 2월에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 두 번째 듣는 얘기야. 제가 되었다. 얘기 안 했던가? 제로 되었다. 처음 들어? 제가 되었다. 제로 되었다. 이게 대수능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알겠죠? 어제가 무슨 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레벨이들 중에서 예리가 첫 솔로 자작곡을 발표한 날이야.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방금 얘기한 대로 무슨 데이지? 근데 선생님은 뭐 했을까요? 홀로 지낸 데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지는 되게 어떤 제야? 어떤 데이야? 내 마음이 제가 돼버리는 정도로 어떤 회색빛의 황량한 날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제가 되었다. 내 마음이 제로 되었다. 다 같은 의미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잘 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자, 가에다 밑줄 그어보고 로에 밑줄을 딱 긋는 거야. 이건 1도 2회가 없는 거야. 가가 붙었지. 그리고 얘는 뭐가 붙었어? 로가 붙었어. 로의 밑줄을 두 번 딱 그으신 다음에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어. 로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조사라고 얘는? 부사격 조사인 거야. 정의에 의해서 괄호 처리한 제로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될까요?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니까 제로는 보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걸 체크해 주세요. 이거 어리둥절하면 안 돼요. 외우라는 이유가 있죠. 외워야 돼요, 이건. 왜 그러죠? 되었다 앞에 있잖아요. 되었다 앞에 있는데 왜 얘가 보어가 아니죠? 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혼선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알겠지? 이유는 뭐야?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는 1도 예외 없이 무조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야.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격조사로 내려갈게요. 복격조사는 이가 요 형태밖에 없는데 이때 전제가 있죠. 되다 또는 아니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야 돼요. 되다 또는 아니다. 되다 또는 아니다 라는 말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일 때 이가가 붙으면 보어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밑줄 한번 그은 가는 복격 조사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하면 안 돼? 주격 조사가 아니라. 알겠죠? 생략돼 있지 주어는. 내 마음은 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제가는 주어야 보어야? 당연히 보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외우고 끝나면 안 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말은 무조건 보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겠죠? 조사가 뭐가 쓰이냐를 잘 봐야 돼. 뒤에 수는 기출이야. 알겠지? 기억해. 자, 계속 갈게요. 이제 자동으로 이 가와 이 가의 구분도 설명한 거고요. 혹격조사도 써냈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해둘게요. 이 부사격조사 동그라미 별표. 얘만 속하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많아요.
그러면 많으니까 외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야. 기본적인 거는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에서로에게 예화과, 에서로에게 예화과, 에서로에게 예화과. 이게 졸라 외워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개념만 잔뜩 외우고 문제를 못 풀고 이 간극이 있잖아. 왜 그래? 외워야 될 실제 사례를 안 이우니까 그래.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실전에 나오면 이거 해결돼 안 돼? 개념으로 해결되니? 안 되잖아. 그치?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왜 못 푸느냐? 기본 사례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설명 이제 마칩니다. 이제 지울게요. 오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일단 설명드렸고요. 안 보고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격조사의 종류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문장 성분에 자격 부여해 주는 거니까 문장 성분 개수와 일치 몇 개? 7개. 쭉 읊어볼게요. 주어의 자격, 주격조사. 서술어의 자격, 서술격조사. 목적어의 자격, 목적격조사. 관용어의 자격, 관용격조사. 부사어의 자격, 부사격조사. 보어의 자격, 보격조사. 보격조사의 종류는요, 이 또는 가. 알겠죠? 마지막으로 또 뭐 있었지? 호격조사까지.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아, 야, 여, 이여. 알겠죠? 효리나 보라야. 예전에 제가 시스터를 밀 때는 효리나 보라야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문을 갖기 때문에 해체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레벨로 돌아온 거죠. 급선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 기출문제 지정해주고 가야죠. 기출문제 지정해 드릴게요. 일단 품사 분류하는 5문제만 푸세요. 필수.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거는 선택. 수요일까지만 여유있게 푸시면 돼. 혹시 주말에 다른 학원 안 간다. 그러면 이걸 푸셔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문항 번호 불러드릴게요. 몇 페이지에 쓰시냐면은 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데 그 문항 번호에 바로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문항 번호에 바로 동그라미 하셔도 돼. 자, 불러드릴게요. 101번, 그 다음에 103번, 그리고 104번, 105번, 그 다음에 115번, 117번, 120번, 123번, 그 다음에 다 됐나? 124번까지. 근데 아까 우리 117번은 이미 풀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넷, 그 다음에 다섯, 한 9문제 정도 되는 건데 하나 풀었으니까 8문제 정도 되겠네요. 3, 4, 5, 6, 7, 8, 그쵸? 8문제인데 자 이거는 선택이고요. 이건 수요일까지 푸시는 걸로 해둘게요. 알겠죠? 여유 있는 친구들은 주말에 푸셔도 돼요. 일단 수요일까지 풀어보는 걸로. 이게 전부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조사. 방금 배운 거 있지? 조사. 자, 체크 마치셨으면은 이제 독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로 갑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독서교재 29페이지. 독서교재 이제 29페이지 볼게요. 발견하며 읽기, 이해하며 풀기. 선생님이 발견을 강조하다 보니 이해를 구차시하거나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못 풀어.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이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조금 더 밝게 해보았고. 자, 준비됐나요? 보시고요. 1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문단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몇 페이지? 칠판에 적어놨어. 29페이지. 1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세요. 1문단을 띡 읽어보시고요. 자, 1문단을 읽을 때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1문단을 왜 읽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문단 왜 읽는 거예요? 당연히 발견해야 되는데 뭘 발견해?
그렇죠. 화제를 발견하기 위해 읽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화제. 이런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인문지문이라 상대적으로 덜 어렵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되면 한 2주 후반부, 2주 후 하반기부터는 2주 후 후반부터는 이제 과학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읽을 때 문제풀이 전에 아니면 문제풀이 중에 문제풀이 전에 알겠죠? 지금 하는 거 뭐냐면 문제풀이 전에 자, 이해하는 거보다는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실기 앞에 선생님이 계시면은 야 말로만 다 시켜놓고 이렇게 그려야 돼. 저기 저희 저 캔버스에 이렇게 쓱쓱쓱 그려갈 때 연필은 이렇게 쥐어야 되고 말로만 하니? 아니지. 시범을 보여주잖아. 그걸 지금부터 내가 해 보일 거거든. 알겠지? 자, 발견하면서 읽어야 된다. 문단 번호 일단 다 붙여.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단 번호를 붙일게요. 총 7문단입니다. 몇 문단? 7문단. 이런 식으로 문단 번호를 다 붙일 거야. 그리고 자 이제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 텐데 1문단에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화제입니다. 화제. 정서는 특정한 삐리리에 대해서 경험적 삐리리로 반응하려고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습득된 동기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바로 이 식기. 야, 켜져. 그렇지. 이 식기에 대해서 말할 확률이 높죠. 뭐뭐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뭐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정서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정의하고 시작했으니까. 보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정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정의된 이 식기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보니까 이것과 대립되고 삐리리 되었으나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라고 나오면은 이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심리학에서는 무슨 심리학? 인지심리학에서는 정서가 삐리리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랬어요. 자, 계속 갑니다.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거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서가 이것에 관여한 것은 정보 처리의 삐리리로 설명이 된다로 마무리됐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상을 해보면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예요? 정서와 인지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자, 형광펜. 이 부분 정서가 인지에 관여. 자, 색깔 해볼게요. 이 부분 정서가 인지에 관여. 색깔. 이거 확대해서 내가 다시 써보면은 정서와 누구의 관계? 인지의 관계. 이게 전체 틀에서의 화제가 되겠죠. 화제. 얘가 화제야. 화제.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던져준 건 뭐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서가 인지야, 인지가 정서야. 정서가 인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 구조도 예상을 해야 돼. 이건 내용이야, 형식이야? 내용상 주제를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내용상 화제. 그리고 형식상 구조를 또 던져주고 있어요. 뭔데요? 보니까 형태하고 과정 중심으로 설명해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정서인지 관계, 형식상 형태와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해 줄게 구조까지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상을 해보세요. 1문단을 딱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올까요? 형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얘는 무엇에 관한 언지를 주는 거냐면 비교상에 관한 언지를 주는 거죠. 비교상. 그러니까 얘는 뭐야? 화제였고요. 화제였고요. 얘는 비교상에 관한 언지를 미리 던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게 뭐지? 자, 친구, 우리 교육청 문제 있잖아. 괜찮아. 네 이름을 왜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자, 봐. 교육청 문제에서 경제지문 있었지. 경제지문 화제가 뭐였더라? 주식 어쩌고 막 나온 지문, 경제지문. 주식회사. 그래. 주식회사 좋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녀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문단 끝이 어떻게 끝났더라? 1문단 끝이 자본역 어쩌고 저쩌고 끝났거든. 그 자본역을 뒷받침해주는 그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가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세 개를 나열하는 식으로 1문단 끝이 끝났거든. 그거하고 비슷한 지금 구조야. 기억나니 안 나니? 오답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문단 끝 문장이 그렇게 끝나거든. 그럼 이제 예상을 해야지. 뭐가 나올 거야 순차적으로? 첫 번째 자본금이 2문단에 나올 거야. 자본금. 3문단에는 주식이 나올 거야. 주식. 이런 식이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구조야 얘도. 따라서 예, 순차적으로 요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단 봐봐. 이 문단은 사실은 보시면은 인지적 정보 처리의 형태라고 나오지 않고 뭐야? 기분일치 효과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문단은 쓰레기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 알겠어요? 자, 이 문단은 쭉 빠르게 읽어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3문단 첫 문장 가보세요. 인지적 정보 처리의 형태. 형광펜으로 색깔. 형태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문단 첫 문장에서 형태 찾아 색깔. 자, 비교상 1번 되겠습니다. 비교상 1번. 비교상 1번이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뭐에 집중해야 돼? 이 비교상 가운데 하나인 녀석을 세부적으로 나머지 것들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 위주로 가는 거야. 자, 다시 봐볼게. 어디에 색깔하라고? 인지적 정보 처리의 뭐? 형태에다가 색깔하라고 했어. 형태. 얘가 1번이야. 1번. 형태.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자, 읽어보세요. 크게 뭐하고 뭐? 체계적이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 처리하고 어림법을 사용하는 정보 처리의 두 가지로 나뉜대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이 문단 내에서도 순차적으로 뭐 나오고 하겠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고 다시 어림법에 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세부적인 거니까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것이고 얘는 어림법이니까 큰 것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죠?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 3문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문단으로 연장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작은 것 위주로 보게 되는 앞 단계를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큰 것 위주로 살피게 되는 뒷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일반적으로 육회정선은 그랬죠? 육회정선은 자, 어림법으로 정보 처리를 하게 만든대. 자, 어림법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림법은 큰 거 위주로 작은 거 위주로 큰 거 위주로 이거예요. 큰 거 위주로. 자, 칠판 봐봐. 칠판 봐봐. 칠판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고기 들어 칠판 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 읽는 게 있고 중에 읽는 게 있어요. 자, 보고 있지? 문제풀이 전에는 크게 읽어야 돼? 아니면 디테일하게 작게 읽어야 돼? 크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지심리학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문제 지문에 읽는 방식하고 되게 똑같아. 흡사해. 그러니까 얘는 크게 전체를 봐? 부분을 봐? 전체를 보는 방식이에요. 전체를 보는 방식. 내가 지금 읽으면서 발견하며 읽기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체에 주목하는 방식이거든요. 응? 그 어림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야? 작게 보는 거. 부분에 집중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 읽기 하는 거.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이해하며 풀기. 그때의 읽기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크게 보시고 문제 풀 때에는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을 지극히 집중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심리학인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읽기 단계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자, 이해됐지? 자, 계속 간다. 자, 그래서 이제 6회 정서일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림법으로는 정보 처리를 하게 만들고 자,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적게 기울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는 인지적 능력 감소와 동기적 요인으로 설명되는데 차근차근 또 설명이 돼요. 능력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감소 그랬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거기 들어봐. 유쾌한 정서에서는 자, 이 보면 인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의를 기울여서 본다, 대충 본다. 대충 본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면 안 돼! 자, 일어나! 예를 들면은 봐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려다 놓고 그지? 젊은 총각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놀아주잖아. 왜 그래? 약 팔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거 드라마에서 막 본 적이 있지. 신문 사이면서 본 적이 있지. 그 엉터리 약을 팔려고 경로당 방문하면서 그 젊은 아저씨들이 막 놀아주잖아. 왜 그렇게 기분 좋게 놀아주겠니? 판단력이 뚜렷해져, 흐릿해져? 흐릿해지거든. 어떤 경우에? 유쾌할 때, 불쾌할 때. 유쾌할 때. 모든 게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거든. 저 앞에 있는 약이 정품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내 수업을 들을 때도 기분이 안 좋은 날 내 수업 듣고 있지. 그럼 어떻겠어? 졸로 디테일한 것까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지. 저 새끼는 왜 수업 다 같이 줄까? 왜 설명할까 했다고 또 하지? 막 이런다고 졸라 짜증내면서 보게 돼. 그렇겠지?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때?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된다고. 장치를 설치하느라고 장비를 설치하느라고 2, 3분 지체되는 것도 용서가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선생님 예쓰시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지? 그게 왜 그런다고? 인지적 능력이 감소하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동기도 뭐야? 동기적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내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겠지?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 유지라는 말의 뜻이 되겠어요. 유지라는 말의 뜻.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현재 기분 상태를 보라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죠? 기분이, 즉 정서가 그 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첫 번째, 큰 것에 집중, 작은 것에 집중. 큰 것에 집중하는 방식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디테일한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이는 거죠.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칠판 봐보세요. 거기 들어 3번 문제. 기분일치 효과에 따르면 3번 문제 봐보세요. 잘 안 보이지? 자, 지워드릴게. 3번 문제 봐봐. 기분일치 효과에 따르면 여러분 프린트에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용으로 배포를 확인할 텐데 봐봐. 칠판 봐봐. 기분일치 효과에 따르면 광희가 불쾌한 정서 상태에 있을 때 과거에 즐겁지 않았던 기억들이 쉽게 상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이게 몇 문단하고 관련된 거야 얘는? 2문단하고 관련된 거야. 알겠지? 이거는 다시 보도록 하고 4번 가봐. 4번. 슬기가 유쾌한 정서 상태에 있다면 이라고 시작하는 4번 봐봐. 칠판 봐봐. 읽어줄게. 슬기가 유쾌한 정서 상태에 있다면 어떤 상태? 유쾌한 상태에 있으면은 국어문제 풀이가 자, 한결 쉬워지고 자, 보기 3점짜리 문제에 대한 집중력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봐, 잘 봐. 국어 문제 풀이가 한결 쉬워진대요. 문제 해결이 잘 돼, 안 돼? 잘 되고 그 프린트에 넣는 거야. 집중력도 훨씬 높아진대요.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보세요. 국어 문제 풀이가 한결 쉬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분석적이고 디테일하게 볼 수 없다니까?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분석적이고 디테일한 체계적인 분석 못해. 인지능력 감소에 증가해? 감소한다고 있잖아.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결 쉽게 풀리니? 말 안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졸라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하는 읽기 단계에서는 어때? 크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막 생각하면서 막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따라가시면 곤란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냐? 다시 돌아올게. 이제 4문단 가보세요. 이제 4문단 첫 문장. 자, 형광펜.
3문단 첫 문장에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어디냐면 자, 반면에 라고 시작하는 불쾌정서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에서 불쾌정서는 체계적 분석적 색깔. 4문단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광펜으로 불쾌정서는 체계적 분석적까지만 색깔을 딱 해둘게요. 이건 앞에 있는 뭐하고 지금 반대되는 거야? 육쾌정서에서의 크게 보는 어림법. 알겠죠? 얘는 체계적 분석적으로 작게 보는 거. 알겠죠? 불쾌할 때는 모든 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끝에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고요. 이와 같은 정보 처리의 형태는 주의의 방향과 기분 조절 동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잘 봐. 주의의 방향, 기분 조절 동기. 그러면 앞으로 다음 문장에 주의의 방향 설명하고 그 다음 문장에 기분 조절 동기가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설명되는 게 주의의 방향이 있는데 뒷문장 읽어봐. 뭐라고 나왔니? 뒷문장에 주의의 방향은 나의 내부로 향하는 게 있고 나의 외부로 향하는 게 있어요. 졸라 불쾌해. 예를 들면은 슬기가 스님한테 차였어요. 선생님이 슬기를 찼어. 그러면 슬기가 스님한테 차인 날 돌아와서 주의를 기울일 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 아니면 자기 밖을 들여다봐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기분 나쁠 때는 불쾌할 때는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치? 그러니까 주변의 일들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나의 내면으로 침잠하게 되는 거야. 불쾌하면. 그치? 그러니까 불쾌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니 안 하니? 말을 잘 안 하잖아.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지.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잖아. 기분 나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몇몇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유쾌한 기분은 누구에게 주의를 돌려요? 밖에 있는 안에 있는? 밖에 있는 타인한테 돌리는 거고 밖에 있는. 근데 불쾌한 기분은 뭐예요? 주의를 자기 내부로 향하게 하는 거라잖아요. 생각에 빠지게 된다. 내부. 자, 그 다음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그랬어요. 괴리가 무슨 말이니? 일치, 불일치. 괴리는 불일치. 불일치야. 일치하지 못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광희가 날 찼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때로는 현재의 기분을 떨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쵸? 분석적인 처리 방식을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분 이외의 딴 것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기분 회복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예상해봐. 무슨 얘기 나오겠니? 형태를 둘로 나눠서 설명했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1문단 마지막 문장이 제시된 것처럼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형광펜. 자, 그렇다면 정서는 이라고 시작하는 새로운 문단에서 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색깔을 볼게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색깔. 과정에다가 색깔을 볼게요. 과정. 자, 새로운 문단 첫 줄에 과정입니다. 자, 번호 2번 붙일게요. 얘가 비교상 두 번째가 되는 거죠. 큰 틀에서의 비교상 두 개. 됐죠? 은세야, 보고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내려가시면은 다시 둘로 쪼개지는 건데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이것과 저것이 있다라고 제시돼 있어요. 보이죠? 그녀야, 정신 차려.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선물한 그 시집은 가장 최근에 발행된 시집이야. 발간된 시집이야. 거기 시의 구조를 내가 네 앞에다가 그 표지 뒷장에다가 내가 써놨잖아.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소리내서 읽어줘. 넌 씨, 내가 저격수야. 넌 이제 죽었어. 얘들아, 그녀의 목을 봐. 보이지? 넌 3초 후에 저격당한다. 자, 읽어. 시작. 그 어떤 용도 신화본 적 없는 그 구절이 그 시에 나와요. 잘 찾아봐.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신게 될 구두는 작은 구두야, 큰 구두야? 연락 큰 구두야. 너의 꿈은 용의 꿈에 못지않은 큰 꿈이야, 작은 꿈이야? 큰 꿈이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졸라 괜찮지. 너의 꿈을 펼치란 말이야. 자면 되겠냐, 되겠니? 안 되는 거야, 이 드래곤아. 알겠죠? 자, 드래곤 할 때 드래곤 그러지 마. 자,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과정.
그럼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과정이 쭉 나와 있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 텐데 뒷장 넘겨봐. 네, 교재 뒷장 넘겨봐. 뭐라고 나왔어? 그 박스가 지문 분석표 말고 그 아래에 개념 해가지고 표 있잖아. 이게 작게 나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정리해서 여기다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옆에다 연습했다가 옮겨 적으란 얘기야. 연습했다가 옮겨 적으란 얘기야. 그 문단의 내용을 하나씩 내가 정리를 해가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수업 끝나면 여기다가 다시 채워보란 얘기야. 수업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적는 건 오른쪽 여백에다가 니네는 여백으로 나와 있지? 교사용은 다 문제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필기를 따라 하시면 돼. 내가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자, 그 문장 봐봐. 정서점화 모형은 이라고 시작하지? 아이쿠 종이 나버렸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낫습니다.